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르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20대들의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규제와 억압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평화를 논하면서 북한의 포줄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 온 언론에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국가의 고른 발전과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을 편안하고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자들은, 집권 세력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민을 위해서 많이 무엇이든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하는 행위들을 박수친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장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 또는 기성세대들, 거리에 빈 가게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것은 어린 386 주사파들이 이룬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팔매질만 했을 뿐이지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는 모르지만 내가 겪어온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쌍팔년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쌍팔년도라 하면은 1988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88년을 쌍팔년도라고 하는 거고, 원래 쌍팔년도라는 거는 단기 4288년을 말하는 겁니다. 단기 4288년이면은 서기로 치면 1955년에 해당이 됩니다. 왜 쌍팔년도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웬체 가난하고 물자도 없고 어렸던 시기라 조금 나아진 시대에 쌍팔년도 얘기를, 지나간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할 때 흔히 희자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막 끝난 시점인 1955년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65불이었습니다. 65불의 최빈국,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지금 40, 50대의 어린이들이 무슨 나라의 큰 일을 한 것처럼 요직에 앉아서 자기네들의 나라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가꾼 것처럼 무서불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는 저들은 그래도 배골지 않고 살아갈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60년대에 국민학교 다닌 사람들만 해도 아마 가난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은 속내의도 안 입고 다닌 사람이 많았습니다. 속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습니다. 어떤 것이 속옷으로 사용되었었냐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운동복이 운동회가 끝나면 속옷이 됐던 것입니다. 그 운동복 그것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밀가루 푸대가지고 바늘로 꼬매 입고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요즘처럼 장난감이 흔한 시대도 아니고 용돈이 풍족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아이들한테 가장 기다려졌던 거는 소풍하고 운동회, 추석, 설날이 기다려지던 시절입니다. 그때나 돼야 용돈을 단 10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딱지도 사고 구슬도 사고 새총도 사고 물총도 사고 이래서 노는 겁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요즘처럼 문 밖에 나가면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까이는 2km, 3km, 멀게는 4km, 6km, 8km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에 학교에 난방이 잘 돼 있고 냉방이 잘 돼 있죠. 한 반에 70명, 80명, 심하면 90명까지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산림녹화에 동원돼서 산에 헐벗은 산에 식목을 하고 송충이 잡고
대민봉사 나가서 피살이하고, 그때는 가뭄도 심해가지고 양동이를 집에서 가지고 학교로 가는 게 예사였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모래 갖다 퍼날르는 거에도 썼고, 쩍쩍 갈라진 논에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수급하는 데도 썼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쑥을 베가지고 쑥을 말려서 갖다 학교 운영비로 썼고, 겨울에는 솔방울을 따다 짊어지고 가서 난로 불을 폈습니다. 그 고생을 한 것도 그나마도 행복했던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더라도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많았습니다. 70년대 초반만 해도 국민학교 졸업한 자들이,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지금 학교에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는 곳이 많죠. 같은 이름의 중고등학교가 또는 떨어져 있대도 옆에 붙어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60년대 말까지 중학교가 6년제였었습니다. 그것이 학제 개편되면서 중고등학교로 분리가 되니까 중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따로따로 학교 명칭을 바뀌어가지고 중고등학교가 한 교정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것도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지금은 독립된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따로 있었죠. 그 당시 학교 상급학교 진학하는 거는 진학률이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하는 비율보다 찍었습니다. 극히 찍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국민학교 졸업한 13, 14살, 많게는 5, 6 이런 아이들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도예지의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공장에 못 갈 경우에는 남의 집에 가서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요즘에 존말로 가정부지 그 당시에는 식모라는 명칭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 어린 나이부터 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60대 후반에서 이상은 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혀 못 배운 건 아닙니다. 배움에 목마른 이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배움의 목마름을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는
야간학교, 비정규 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라는 것. 요즘에 전수학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죠.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를 전수학교라고 했습니다. 그 전수학교 다녀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상급학교를 다니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각 도처에서 이 나라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구로공단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그 많은 우리가 그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하는 공돌이 공손이라는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 고됨 속에서도 눈 비비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 65불짜리 이 나라가 지금의 3만 불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파리들이 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속도로 건설 반대하는데 이들이 앞장섰고 중화공업 육성하는데 방해했습니다. 농업국가로 가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그 반대한 고속도로 위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1967년 3월 24일 날 착공해서 1968년 12월 21일 완공한 경인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였습니다. 29.5km 이 거리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1시간 걸리던 거리를 18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경인 지방에 많은 공단에서 생산된 모든 물자들과 물품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이 됐고 그로 인해 넘부신 발전이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인선 철도에 지금과 같은 전기 기관차, 즉 전철이죠. 이것이 다닌 것도 아주 옛날부터 다닌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74년도 8월 15일 날 개통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디젤 기관차가 다녔고 바로 그 이전에는 전기 기관차가 다녔습니다.
전기기관차 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디젤차가 다니던, 즉 1974년 8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양옆에 보이는 것이 영등포까지 오기 전까지는 양쪽에 지금과 같은 발전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천역 전까지는 양옆에가 과수원과 논밭이었고, 거기를 지나면은 소사, 즉 지금의 부천역이죠. 거기를 지나고 나면은 양옆에는 허름한 거리에 집 몇 채씩 있고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 지금의 온수동부터가 서울이지만 그 초입부터 여기가 서울인가 할 정도로 우리동 개천에서 홀딱 벗고 쪄노는 애들을 보고 서울 애들이나 시골 애들이나 똑같구나 했습니다. 한강을 보면은 한강 밑에 준설하기 전이라 모래톱만 있었습니다. 지금 손혜원이 목포 적산가옥 문화재거리 만들다가 가는데, 용산역에서 서울까지의 거리, 이 사이에는 다 2층짜리 목재, 일본 시대 때 진 집들로, 건물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의 종로가로 거리하고 그 당시 거리하고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청계천 뒤에 판잣집들이 7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꾸정물이 흐른 무허가 건물들이 수천 채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 나라는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전전에 태어난 이 사람들이 희생으로 이룬 겁니다. 이들이 애국자고, 이들이 이 나라에서 대우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배골지 않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학교 진학률도 높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막 발전의 결실을 보려는 70년대부터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80년대에 들어온 아이들은, 이 애들은 먹고 살만한, 그래도 풍족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각 크고 작은 기업체에 들어가서 노조 활동으로 기업을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그 태동된 뿌리가 지금의 민주노총입니다. 옛날에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도산이 들어가면은 기업이 도산한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났었습니다. 이때 몇몇의 좌익 이념이든 교수나 소위 말하는 올치기 지식인들이 어린애들을 선동하고 세뇌시켜 많은 반국가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어찌어찌하여 꼼수에 의해 가지고 실권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일신을 위한 정치인의 비양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든 간에 이들을 숙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김종필이나 박태준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자신들의 일신을 위해서 삼당 합당으로 좌파의 숙주 역할을 했던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뒤로는 김대중이한테 붙어서 김대중이도 대통령 만들어줬습니다. 김대중이 키즈들 그가 정치권에 영입시킨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이들이 많은 해악을 줬다고 봅니다. 좌익 정권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이인재라는 되지도 않을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좌익한테 좌파 정권을 세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 김영삼계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매만 몇 따먹은 거지. 그 자는 판사 출신이었는데 보수당에서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많이 했고 또 다른 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다 또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있는 겁니다. 양지만 찾아다닌 건지 아니면은 저쪽에서 실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정치꾼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지금도. 보수당에서 민주당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또 있죠. 보수당에서 도지사하고 그랬던 손학규도 이런 자들이 국민을 갖다가 운운할
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오직 가가지고 이 나라 건설 현장에서 어디 기둥뿌리를 하나 했습니까?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굳은 일을 해서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익을 담당했습니까? 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익을 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지금의 이 상태로 만든 사람들은 다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어려운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973년 8월 25일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구로공단 카빈 강도 사건인데 그 주범 문도석과 이종대 이들이 회사 급료 지급할 돈을 갖다가 찾아 나오던 한 회사 격리 직원을 칼빈총으로 위협해서 뺏은 돈이 4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400여만 원이 400여 명에 해당되는 그 기업, 한 기업의 전체 인원의 월급이었습니다. 평균 잡으면은 10,000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1인당 월급이 10,000원. 그러면 그곳에서는 임원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월급이 적은 사람은 10,000원이 못 미쳤다는 얘기죠. 이게 73년도 얘기입니다. 73년도에 10,000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다면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300원 정도, 300~400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그 돈으로도